안녕. 자, 오늘은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죠.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그때 쉬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수업을 나갔는데 질문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까먹었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열 문항에 대한 거 그거 다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들 하나하나씩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거는 오늘 등비수열 다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써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 연습 문제 1번부터 10번이 아닌 다른 문제들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것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나갈 거냐면 등비수열에 나가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딱 하나만 나갈게. 알겠지? 그러니까 총 6강의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6강의밖에 안 되니까 한 3시간 수업인데 어차피 다음 주에 등원을 하게 되면 우리 보강이 이루어질 거야. 그 보강 때 현강으로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3시간을 듣기에 너무 힘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그 10문제의 문항들을 보면서 수업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수예제 1번을 볼 거예요. 필수예제 1번을 하기 전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지. 아이고,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 설명을 해줄게. 등비수열은 어떤 거냐면,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등차수열을 배웠잖아, 얘들아. 굉장히 비슷해. 얘랑 별로 다를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어렵지 않게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차 수열은 어떤 거였냐면 차이가 똑같은 걸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랬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율이 똑같은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2, 4, 8, 16 이런 숫자의 나열들을 볼까? 얘네들은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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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이러한 식으로 비율이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우리 여기서 여기 올 때 얼마를 곱하는지 여기서 여기 올 때 얼마를 곱하는지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얼마를 곱하는지 이 곱해지는 숫자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할 거예요. 등차 수열에서는 저걸 공차라고 했었죠. 이번에 여기서는 공비라고 할 거고 얘를 우리 R이라고 쓸 겁니다. 등비 수열도 중요한 게 뭐냐? 첫째 항이랑 당연히 누가 중요하겠어요? 그치? 공비 R이 중요하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첫째 항 A1이라고 쓸 거고 공비를 R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얘 일반항을 구해야 돼.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서 내가 규칙을 한번 알아봤었어. 그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R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는 건데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모양이었어.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1에다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A의 4제곱을 볼까? A의 4제곱은 A의 3 곱하기 R이야. A의 3은 위에서 나왔었지. A의 1 R 제곱 곱하기 R. 그럼 얘는 A1에 R이 3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5를 볼까? A의 5는 A4에다가 R을 곱한 거겠지? A4는 A1 R의 3제곱 거기다가 R을 곱한 거예요. A1 R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규칙을 봤더니 내가 한번 A10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A10은 어떻게 되겠어?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는 거야?
9번 곱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봐봐. 얘가 두 번째 항일 때는 r을 한 번 곱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일 때는 r을 두 번 곱해. 다섯 번째일 때는 r을 네 번 곱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다 그랬어? 얘가 다섯 번째를 봤더니 이거의 간격이랑 관련있다 그랬죠. 간격은 4개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비는 4번 곱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10번째긴 한데 얘도 9번만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일반항을 구해보자. AN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AN은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요? 그치. 여기에서 한 번을 뺀 이렇게 n-1번을 곱합니다 라고 해서 요게 등비수열에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된다 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별로 등비수열은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등비중항까지 한번 해보자. 등비중항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이제 유도과정이었으니까 지울게요. 등비중항은 앞에서 등차중항을 했기 때문에 똑같아. 얘 되게 비슷하다고 했어, 계속. 자, 보자. 이렇게 만약에 3개가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항을 우리 등비중항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치? 중간에 있는 거. 등비수열에서 중간에 있는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등차중항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 중간에 있는 걸 2번 더하면 양쪽에 있는 걸 2개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어. 얘를 그러니까 2를 2번 이렇게 곱하면 양쪽에 있는 1이랑 4랑 곱한 거랑 같아지는 거야. 그치? 진짜 같아지지? 자, 그러면 얘로 해볼까? 얘를 2번 곱하면 양쪽에 있는 2 곱하기 8이랑 똑같아질 거야. 맞지?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 맞니? 그러면 몇 개도 가능해? 이거 개수를 늘려나가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5개일 때를 한번 볼까? 이렇게 5개를 볼게. 1, 2, 4, 8, 16.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4, 4. 중간에 있는 걸 2번 곱하면 양쪽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고 그 다음에 또 양쪽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수가 확장이 돼도 등비중항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꼭 홀수계가 아니라 짝수계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어요. 짝수계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 짝수계로 이렇게 해볼까? 1, 2, 4, 8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중간에 있는 항이 딱 하나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얘 2개씩 짝지을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4랑 1 곱하기 8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떤 거냐? 등비수열은 만약에 A, B, C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중간에 있는 걸 2번 곱하면 B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양쪽에 있는 걸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해서 요게 바로 등비중항 모양이 되는 겁니다. 얘를 등비중항이라고 할 거예요. 등비중항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필수예제 3번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등비수열이랑 등비중항을 한꺼번에 개념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을 들었으니까 바로 필수예제 1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면 돼요. 알겠죠?